네, 그러면 일부의 프로젝트 렌트의 이 모험담을 들은 것에서 이어서 다츠 프로젝트를 하시는 박소은 대표님의 모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를 시작하고 그걸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거의 컨설팅의 장이 펼쳐진 것처럼 그 브랜드를 혼자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누군가의 그런 모험, 브랜드 또는 이야기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조력자 또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 다츠 프로젝트의 박소은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반응이라니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다츠 프로젝트를 아실 수도 있고 또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소은 대표님과 다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아니라 거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도 모험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아까 어떤 말씀 뒤에서 어떤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저도 여전히 계속 불안하고 여전히 답을 찾고 여전히 이런 자리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얘기를 같이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소은이라고 하고요. 다츠 프로젝트는 사실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한 15명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그래서 아마 다츠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면 그냥 저라는 사람 예, 아마 그냥 그거의 색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저는 브랜딩, 마케팅, 컨설팅 이런 걸 하는 나가면 기획자고 브랜드 마케터야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냥 쭉 자기소개를 할게요. 네. 여쭤보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혹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맥락의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사회생활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그 축제, 정말 한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고 싶어서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에버랜드 관계자분들 안 계시겠죠? 제가 축제를 사원 하나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그런 대기업의 생활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사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진짜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도 있었고요. 그 홍보 컨설팅 그러다가 저는 메인 경력은 제일기획에서 광고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광고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은 익스피리언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는 삼성 갤럭시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꺼내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A 그거 하는 쇼도 하고 체험존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공일 한식 세계화 등등 아주 많은 일들을 해서 제일기획에서 한 9년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6년 됐죠. 6, 7년 전에 저도 퇴사를 하고 야생으로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는 일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을 거쳐서 어쨌든 다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고 지금 활동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로프하게 소개를 하자면 네, 어쨌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링크드인 들어가서 막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나 제일기획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계속 내 영향력을 내부에서 넓히면서 일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여기서의 커리어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계기가 있죠. 자꾸 이 연차 얘기라 그러면 자꾸 나이가 너무 연상이 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올해 20년 차예요. 20년 차고
뭐 중간중간 5년 차, 뭐 10몇 년 차 이럴 때 이제 왔던 것 같은데 제일에서 나가서 해야겠다라고 한 건 조직이 저를 품기엔 너무 작아서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30대 때 되게 불안한 마음 들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40을 앞두면 또 아마 몇몇 선생님들 이게 이런 약간 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도 그랬고 사실 그때는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때 아니면 밖에서의 경험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지 내가 직업인이라고 불릴 수 있나?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대기업에 있다 보면 어쨌든 저를 직장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관리자가 돼서 더 애들을 이렇게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좋은 관리자가 되는 것들을 저한테 바라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관리하는 것보단 저는 여전히 실무자이고 싶고 저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딴 얘기인데 탑건을 보면요 여러분 탐 크루즈는 여전히 비행기를 제일 잘 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도 뭐 어떤 것들은 당연히 트렌디한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같은 배우님들이 훨씬 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쓰고 직접 말하고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만들고 하는 게 더 좋아서 그 지점에서 뭐 조직은 당연히 조직에 굴러가는 생리가 그러한 것이어서 뭐 그게 나쁘다 회사가 왜 그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그것과 결이 조금 다른 걸 알아버려서 네, 저는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에서 한 8, 9년, 10년 있었는데 사실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회사고 사랑하는 회사고 지금도 약간 막 얼마 전에 제일이 50주년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퇴사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회사에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데 저 코앞 퇴사자들은 내 이름도 있어? 그래가지고 직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찍어 보내라고 해서 다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두에게 좀 각별한 회사예요. 각별하다는 이유가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한테 뭐 다시는 못해볼 경험 같은 걸 많이 하게 해줘서 그 시점엔 여기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내가 오롯이 충분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한 번도 뭐 이렇게 빼거나 다르게 생각한 적 없이 그냥 주어진 일들을 정말 즐겁게 열심히 빡세게 막 정말 인생에서 다시 못할 여러 가지 걸 많이 해서 저의 어떤 이쯤이면 됐다라는 생각과 이제 조금 다른 거 안 하면 자가 붙으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여서 30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서 37, 8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는 할 텐데 지금 소은 대표님이 그때 하셨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언제나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업을 계속 해나갈지 그리고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간간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결되는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따 질문하시는 시간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염탐을 해본 결과 다치 프로젝트의 대표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뮤지엄 3이라는 곳에 도슨트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그 대표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미술관의 도슨트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멋지기도 하고 이 연결점? 또는 이걸 어떻게 같이 하지? 라는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저만 멋지게 느낀 게 아니죠,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맞아요. 딱 회사 뭐 하는 회사야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참 아닌데요. 근데
이거에 스트레스를 저도 받았는데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관심사가 많고 잘하는 게 많은데 잘하는 게 많은데 약간 이러면서 그냥 뻔뻔하게 가는데요. 다츠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뮤지엄산 얘기까지 다시 이으면 다츠는 어쨌든 제가 제일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브랜드 광고 마케팅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냥 돈 때문에 해요. 그리고 브랜드 컨설팅도 당연히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저의 뭐 본업이라면 본업, 가장 어쨌든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가 가장 오래 했고 잘하는 그냥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약간 나와서 전 대기업을 오래 했으니까 스타트업 혹은 뭐 1인 창업가들 대상으로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혹은 뭐 자문 혹은 뭐 기업 정부 요새 워낙 정부 사업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뭐 기획도 하고 심사도 때로는 해요. 심사 가서 뭐 평가도 하고 그런 식의 일들을 하나 하고요. 그거랑 조금 더 연결돼서 이제 한 4개 정도로 구분하면 컨설팅,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스타트업 뭐 투자나 혹은 자문이나 뭐 이런 심사나 평가하는 일, 그리고 이어서 강의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창업 강의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범주인데 얘는 약간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돈은 안 되고 돈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저는 원래 전시 보러 다니는 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 전시 보러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고요. 건축, 건물, 공간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건축가가 정말 되고 싶어서 안토 타다오를 굉장히 좋아했고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DNA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 리스펙하거든요. 근데 뭐 좋아했던 건데 퇴사를 하고 나와서 뮤지엄산 얘기를 하면 재계획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사실 뭐가 정해진 채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뭐 입사를 어디로 해야겠다, 뭘 무슨 공간을 오픈해야겠다가 아니라 사실 무작정 나왔습니다. 퇴사 관련한 이런 인터뷰나 책을 보면 무작정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작정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퇴사를 준비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 바쁘고요 일단.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피해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게 조금 저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레를 끊어내야겠다 그래서 사실 막 나왔고 막 나오면 이제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뮤지엄산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워낙 안도 관심도 많고 뮤지엄산이랑 공간도 관심이 많아서 팔로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도슨트 양성을 한다, 도슨트 교육을 한다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 그때는 그냥 뭘 보면 고민 같은 거 안 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서울에 살거든요. 저도 원주 가는 게 맞아? 뭐 이걸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봐서 재밌겠다. 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원래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던 것 같고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 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돌아가는 걸 만들긴 해서 아무튼 뮤지엄산은 그렇게 보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뮤지엄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시작할 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예술 공간 좋아하니까였고요. 하나는 저는 어쨌든 브랜드 마케터잖아요. 저는 제 직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근데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저는 브랜드에, 제품에, 사람에 어떤 것들의 좋은 얘기, 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얘기를 잘 뽑아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듣기 편한 혹은 듣고 싶어하는 매체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 여전히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도슨트 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전시장 가면 이렇게 벽에 써 있는 거나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주어고 끊어읽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저도 예술이라고 하는 거,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브랜드 마케팅적으로 제가 편하게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도슨트 양성교육 받으면 마지막에 면접을 봐요.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미술 사조도 모르고 미학이나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는 그걸 잘하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케터여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이게 어느 때 그림이고 뭐 무슨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만든 사람의 이야기,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도슨트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지점을 굉장히 좋게 큐레이터님들이 받아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브랜드 마케터, 뭐 다츠 프로젝트 대표, 도슨트, 뮤지엄산이란 게 다 다른 키워드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완전 다 다른 일은 아닌 거거든요. 일단 공통점은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다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라는 맥락에서는 저한테는 네, 비슷한 일이기도 해서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에 대한 얘기, 일의 태도에 대한 얘기. 지금 이 좋아하는 일을 나라는 맥락 안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뭐 내가 브랜드 마케터라서 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보니 이게 나의 일이고 이걸 내 맥락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될 또는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그러니까 내 맥락에 내 바구니가 그럼 뭔지도 알아야 돼. 그 안에 어떤 일들을 넣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일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인가? 또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일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대표님은 일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일이란 무엇인가? 사는 건 무엇인가? 약간 이런 레벨의 질문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나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요. 네, 좋아한다는 의미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저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한때 되게 제가 그런 생각, 일을 좋아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저는 좀 약간 슬펐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돌고 돌아서 저한테 일이란 그냥 저는 일 좋아해요. 전 다른 건 좀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일 좋아하고 잘하고. 근데 늘 기쁨만 주냐는 아니죠. 그냥 저한테 뭐 멋진 말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쁨과 슬픔을 주는 제 삶의 많은 부분, 많은 순간들 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좀 더 풀어서 좀 더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면 그쵸. 당연히 저한테 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해주는 게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에 인생의 고민들, 뭐 혹은 즐거움들, 순간을 나누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 저는 다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터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진 않죠. 일터에서 만나서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일터에서 만나서 그 고민을 같이 그 구간, 인생의 어떤 구간들을 치열하게 보냈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왜냐면 일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날것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해주는 게 또 일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 다닐 때랑 조금 달라진 면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 모든 게 이거는 일인가 삶인가 워크인가 라이프인가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미술관에 가서 뭐 얼마 전에 호암미술관 가서 김환기 전에 보고 왔어요. 그럼 걔는 놀이죠. 그죠? 그게 노는 건데 근데 또 사실 저한테는 그게 어떤 일에 어떤 프로젝트에 무언가를 할 때 또 영감을 주는 무언가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이거는 놀이야. 이거는 워크고 이건 라이프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사실 저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은 변태 같고 막 홀릭이라고 그러고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또 제 안에 구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야 하는 일과 이렇게 바라보는 일과 뭐 다르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많은 순간, 기쁨과 슬픔을 주는, 그리고 많은 관계와 그리고 즐거움과 뭐 어떤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그리고 또 저를 많이 성장하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알게 해주고 사람 공부를 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일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자문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면 진짜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사업 계획서를 만나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사실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브랜드 마케터니까 다들 좋아하는 성향들이 비슷해요. 책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글 좋아, 공간 좋아하고. 근데 또 이거를 한 단계 넘어서 다른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세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아무튼 저한테 일은 그런 겁니다. 더 멋지게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 느낌적 느낌은 전달되었기를. 네네, 이미 멋집니다. 네. 그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자 또 그 소은 대표님의 세계를 조금 더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게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나면서 정돈을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바구니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네. 진짜요. 네. 이 일을 이 일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또 연결돼서 요즘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만큼 많이 얘기되는 게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문성만큼 같이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나 출근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왜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과의 일의 경험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소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전 이건 개인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누군가가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일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태도. 이제 진짜 그 기분이, 그죠? 태도가 되지만 그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가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저한테 기대되어지는 태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갖고 싶어하는 태도와 또 남한테 주는, 남에게 해야 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A라고 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A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는 그게 뭐 태도인지 자세인지 관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주니어라고 불리는 그냥 20대, 30대를 살았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가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 보여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사실 너무 알겠고, 그래서 그럼 요즘 얘기 먼저 할게요. 요즘은 저는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태도는 모두가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가져야 될 태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지는 태도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혹은 조금 제가 어쨌든 낮은 친구들과 일할 때의 태도는 그거고요. 다른 파트너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진짜 태도가, 왜냐면 만나는 사람한테 따라 태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하는 뭐 제가 있겠 저좀 다정한 편이에요. 다정한 편이고 말 잘 들어주는 편이고 근데 진짜 싫은 거는 얼굴에 또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다정하지 않은 얼굴을 했어. 그러면 진짜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저한테 제가 갖고 싶은 태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정한 게 아니라 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치지 않고 제 파트너들이 다치지 않을 선을 잘 정리해 놓고 그 태도를 돈이 많은 사람에게건 권력자에게건 어쨌든 저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를 갖고 싶은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좀 다른 파트너들 하다 보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를 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또 저보다 연차가 낮은 친구들한테 다 각자의 답이 있고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 같은 거. 그리고 하나는요. 이게 태도 요즘에 일하는 마음은 이래야 해, 나다운 걸 해야 해, 막 또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담론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일 자체가 또 되게 뭔가 신성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게 막 100% 너무 행복하고 모든 일이 막 나의 커리어에 다 도움되는 게 그냥 애초부터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워낙 들어주니까 실장님 뭐 대표님 이거 맞아요? 저희 일 이거 맞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서로 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지만 때로는 근데 뭐 누구야 미안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해 라고 인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하나하나 때로는 어떤 구간에서는 당연히 예민하고 힘든 것들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때로는 그냥 조금 어떠한 10% 내가 원한 10%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조금 그냥 이렇게 보듬어서 갈 수 있는 태도? 그게 태도인가요? 아무튼 그런 관점, 자세 같은 것들도 사실 조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게 너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니?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 그렇게 따지기에는 사실 일에는 짜친 구석도 되게 많거든요. 제 일도 결과값만 보면 너무 훌륭하고 진짜 멋지다. 도슨트만 해도 그래요, 사실. 그 일의 대부분이 좋죠. 그렇지만 그 일의 100%가 다 좋은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10과 20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아? 라고 너무 현타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원래 지점을 돌아가서 그거에 집중하고 얘를 잠시 넣어둘 수 있는 태도 같은 것도 저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약간 좀 일을 떨어져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도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 잘하고 싶고. 근데 과연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실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잘한다는 걸 정하지 않고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채로 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또는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일을 신성시하고 난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되는 어떤 기분에 시달리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잘한다는 것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또 지금 20년 차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주니어 때 일 잘한다와 10년 차 때 일 잘한다와 20년 차 때 일 잘한다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맥락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워크를 잘한다. 대행사로서 우리 박 대표 일 잘하네. 일 잘한다는 클라이언트가 안에서 칭찬받게 해주는 일 혹은 우리가 설정한 KPI를 달성한 것이 일을 잘하는 것 같고요. 뭐 조직에서도 팀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어쨌든
회사가 가져야 하는, 그 팀이 가져야 하는 어떤 목표치에 합당한 어떤 아웃풋을 내놨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뜯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써있는 거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일 잘하네가 얘가 내 말을 잘 그냥 닥치고 잘 따라와서 잘한다고 하는 팀장님도 있고요. 실제 이게 회사에 정말 도움이 돼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한 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해왔을 때 되게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일을 잘한다고 하는 피드백도 참 그 맥락과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세운 기준이 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클라이언트 워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우리 예술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마케팅이잖아. 이 말은 클라이언트 워크는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일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하는 지점들, 그가 목적하는 지점들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따라가주는 파트너십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파트너십에 어쨌든 저의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더해져서 일이 잘하게 되는 게 잘하는 것 같고요. 근데 내 개인의 일 잘하는 건 뭘까? 왜냐면 이 아까 말한 그 혼탁한 세상에서 내가 진짜 일할 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일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의 기준? 근데 저는 이 일의 핵심이 뭐지?를 보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일의 신성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의 목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도 가끔 생겨요, 인생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까 말까의 문제인데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기로 하고 나서 계속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건 모두가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이 잘 됐다? 이 일이란 거의 의미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보고 그거에 맞게 그냥 이 일을 설정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일은 이 일의 뭐랄까 핵심은 뭐지? 이 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뭐지? 저는 어쨌든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을 하니까요. 마케팅적으로, 브랜딩적으로, 컨설팅적으로 혹은 강의를 해서 내가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혹은 답을 해야 하는, 들려줘야 하는 그 코어 하나가 뭐지?에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일 잘한다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뭐 꼭 바보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이 친구 일 잘하네라고 제가 평가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본인의 어쨌든 관점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고 실장 대표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일 잘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지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저한테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답을. 근데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그럼 아마 제가 일 잘한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여기다가 써놨어요. 오늘 이 전 대담도 그렇고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대담인 것 같은데 기준을 잘 잡는 것, 이게 어떤 일하는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또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잡아야 그 기준에 맞는 목적을 만들 수 있고, 아까 목적을 계속 수용해 나가면서 일을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이, 그 고민이 끝나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거, 네, 그게 중요한,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 근데 이 기준이란 얘기가 좀 되게 많이 쓰는 사실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기준도 있는데요. 이제 브랜드 마케팅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다 보면 되게 많이 하는 얘기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막 다들 요새 본 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레퍼런스 막 이런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죠.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 좋을 수도 있고 주홍색이 좋을 수도 있고 보라색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게 왜 보라색인지를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보라색이라는 기준을 세웠어. 그럼 또 하다 보면 공간을 보라색으로 만들었는데 제품을 하다 보면 근데 제품이 금색이 좀 이쁘지 않냐? 이러면서 막 금색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때도 금색도 예쁘지. 내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기로 한 기준은 이거였잖아요. 라고 해서 자꾸 다시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실 팀과 일의 그런 환경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환경들도 있죠. 그냥 하래잖아요. 보라색 싫으시대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골 때려지는 거죠. 왜 싫을까? 왜가 있으면 너무 다행이죠. 기준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냥 갑자기 좀 싫으시대요. 혹은 뭐 옆집에서 보라색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보라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을 만든 우리의 기준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라색만 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거든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100명 다 100명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기준이 이거였어. 우리의 기준은 원래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의미를 만드는 거였어. 뭐였어? 저기랑 다르게 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들먹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잘 하는 일, 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츠 프로젝트 얘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쫙 봤는데 포트폴리오가 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받았던 인상은 다츠 프로젝트는 어떤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작은 브랜드들이 이거를 내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또는 그 순간 이후의 여정을 같이 해주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브랜드들이 또는 그게 공간이랑 맞는다든지 하는 일이랑 맞는다든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츠 프로젝트가 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또 어떤 부분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아마 뭐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츠 프로젝트에서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아까 여러 가지 중에 코어는 브랜드 컨설팅이라 불리는 것과 브랜드 마케팅 실행이라고 불리는 대행사, 에이전시 혹은 뭐라고 부르던 그런 일을 합니다. 사실 제 일 계획을 나오면서 거기는 너무 대기업의 일만 했어서 대기업의 일을 더 이상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사실 요즘엔 스타트업들 혹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요즘 워낙 또 시작하는 분들, 새롭게 뭔가 자기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어떤 처음을 브랜드의 전략 잡고 혹은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그냥 저희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고 그 기준을 잡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든 타겟 포지셔닝이라고 부르든 그래서 기준을 잡는 일을 하고요. 기준을 잡은 거 가지고 로고를 만들기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팝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대체로 하는데요. 오시는 클라이언트들 혹은 작은 브랜드들, 스타트업 대표들의 성향과 상황과 인더스트리에 따라 일의 모양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마케팅 브랜딩 출신이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손을 댈 게 별로 없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시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지점에 대한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하다 보면 너무 외롭거든요. 내가 맞나? 혼자 막 떠들고 있고 또 직원들하고 상의하기도 어려우니까 대표가 막 이제 저랑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저희 입장에서 그걸 공급자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 베이스의 이제 분들은 막 이렇게 풀어와요 막 근데 너무 제품이 그러니까 설명이 어렵다거나 기술 집약적이고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닿아서 구매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되려면 대표님이 지금 말하는 거가 제가 못 알아들었지 소비자들도 못 알아들을 거여서 그걸 알아듣는 말로 번역해주고 그런 일들을 보통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실 예산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이제 여기 업을 하는 분들은 뭐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이게 또 막 펼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그 지점이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단 뭐 한 저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45%는 이게 어쨌든 또 지속 가능하고 저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저는 크고 작은 에이전시랑도 일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나름 제일 큰 브랜드를 해봤다는 그냥 그 이름말 하나로 뭐 요새 K 문고나 뭐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작은 프로젝트, 뭐 크고 작은 프로젝트 리스트 협업해서 일을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브랜드 마케팅 에이전시 혹은 컨설팅 할 일은 없죠. 뭐 그렇게 큰 회사를 뭐 저처럼 쪼그레기 하나가 현미에 가가지고 컨설팅 하게 해주는 구조는 아니어서요. 근데 실행을 하거나 요즘엔 또 그렇더라고요. 아주 큰 대행사들, 큰 몸집들은 크게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것들도 브랜드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요즘엔 작고 뭔가 기발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찾는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런 에이전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퇴사를 하면서 이제 저 좋아하는 정말 제가 애정을 담아서 다니는 회사거든요. 마지막 퇴사 메일을 쓰면서 저는 그 지점이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마케팅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 돈 많은 아주 큰 브랜드거나 막 되게 그냥 소상공인이거나 너무 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이랑 대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작은 아이디어가 자본의 힘을 받아서 좀 큰 판을 벌이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큰 회사들도 막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실험을 해보는 게 너무 필요한데 이놈의 거는 막 쫙 깔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꽁냥꽁냥이거나 너무 이 양극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난 이거 해봤으니까 내가 나가서 작은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알아서 되게 탄탄한 중간을 너무 만들고 싶어 라는 그런 멋진 출사표를 던지고 사실 나왔는데요. 여전히 오늘 모험이 키워드니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우리끼리 해서 행복하고 막 그런 소상공인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멋진 게 많잖아요. 이게 좀 더 알려지고 좀 더 큰 판을 만들어서 좀 더 크게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뭐 컨설팅을 해서 하나의 회사에 자문하고 뭐 로고를 바꿔주기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아직 완성돼서 제가 이렇게 멋진 중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은 더 잘 돼서 더 연대해서 더 큰 판을 만들어서 좀 그냥 다양한 레이어의 삶이 있는 레이어의 에이전시도 그래요. 대기업이거나 조금 프리랜서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진짜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삼성 다니면서 출장을 가면 진짜 많이 느꼈어요. 작은 부티크 에이전시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데들에도 나이키 캠페인을 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왜 못해? 할 수 있잖아요, 지난님 우리도. 예를 들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밖에 좋은 리소스들이 많아서 그런 걸 어떻게 잘 엮어서 좀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로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어떤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했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사실 다 너무 소중한 대표님들이어서 왜냐면 제가 막 그쵸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믿고 이게 뭐 저의 회사 브랜드를 믿고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제가 좋아서 맡긴 게 아니잖아요. 삼성 클라이언트가. 근데 지금의 클라이언트는 그걸 그 믿어줌의 무거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정말 열심히 하고요. 인상 깊은 거는 근데 다 인상 깊지만 요즘에 되게 신기하게 제가 전통주 브랜드 컨설팅을 한 3개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세 술 브랜드의 대표님들의 성향과 커리어와 키워드들은 다 달랐어요. 한 분은 뭐 술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 나와서 한 거고, 한 분은 되게 막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 막 디자인이나 어쨌든 완전 기획자. 그냥 또 이 친구들 너무 발랄하고 너무 재밌는 한 대표님은 이게 옛날에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술을 만드시는 약간 어이없는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 초천재 같은 아저씨. 그러니까 레이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마켓에 이제 전통주가 뭐 시장이 워낙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 양조장,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브랜드들 혹은 스타트업들은 어떠한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문제들 혹은 어떠한 니즈들을 해결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왜냐면 다 하고 있는 것들은 대기업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술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일단 인상이 깊은데 왜 인상이 깊냐면 세 개 중에 2개는 주류박람회에 나갔는데요. 주류박람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주류박람회가 진짜 인기더라고요. 다른 박람회 전시와는 달리 사람들이 텐션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취해 있어가지고요. 텐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텐션이 높은 채로 막 부스에 와서 우리 걸 먹고 리액션을 해주는 그 모습 너무 예뻐! 막 이런 것들이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업계를 이제 보면 전통주라고 하는 이 업계를 보니까 뭐랄까 너무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초록병 소주와 맥주 말고 맥주가 대부분 80% 하거든요. 80? 그 나머지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과 작은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크게 돼서 큰 브랜드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술을 좋아해서 재밌었고 반응을 보는데 일단 술이라는 거 제가 예를 들어 IT 이런 컨설팅도 하고 예를 들어 어려운 거 하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는데 술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행복해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마케터 사이에서는 원래 FMCG 그러니까 그런 생활제들이 재밌는 이유가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먹으면 맛있고 취하면 좋고 이런데 막 전자기기 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는 맥락이 막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재밌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브랜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문제가 되게 매력적인데 전통주라고 하는 건 온라인 판매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양조장들이 어쨌든 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으시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플랫폼과 그런 분들이 하는 기술과 또 나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게 합쳐지면 되게 재밌는 모델이 생기겠는데 근데 이것도 시작이었죠. 좋은 기회로 내가 술을 3개나 했네? 이거 약간 전통주의의 뭔가 어머니 같은 존재로 해볼까? 뭐 개인적인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전통주 브랜드 컨설팅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브랜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 브랜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네, 되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브랜드 컨설팅을 하시는 입장에서 브랜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이름 무엇인가? 브랜드 무엇인가? 제 인생의 두 가지 키워드인데, 그쵸? 브랜드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 컨설팅, 뭐 브랜드 자문 이런 걸 한다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 생각하는 지점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로고 예쁘게 혹은 홈페이지에 어바웃에 들어가는 그 한 5줄 써달라고 예를 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화려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 맞죠.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브랜드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 저도 그때그때 다르기도 한데, 근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브랜드는 요즘같이, 그리고 사실 모두가 브랜드라는 단어를 막 쓰잖아요. 성소도 뭐 모두가 다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막 하는 이 와중에 브랜드 뭘까 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게 제품이든 사람이든 뭐 도시든 어떤 공간이든 그냥 그것스러운 그 자기다운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총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처럼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뭐 공간 자체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색깔일 수도 있고요. 뭐 로고가 예뻐서일 수도 있고요. 대표가 말하는 말투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품을 받아봤을 때 택배 상자에 쓰인 한마디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택배 상자를 여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인스타그램에 뭐 올라오는 뭐 말투, 혹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혹은 그가 좋아하는 거, 그 브랜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편집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편집샵이 좋아해서 편집을 해놓은 물건들을 보면서, 혹은 책방에 갔는데 책방이 어쨌든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라고 보여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책방은 요런 까라의 책방이구나 라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투, 옷 입는 것, 예를 들어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브랜드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냥 그것다운, 그 사람다운, 그 공간다운 무언가를 발신하는 어떠한 다양한 거리들이 브랜드인 것 같고, 그러면 브랜딩을 하는 브랜드 업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답게 하는 걸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다운 걸 발견한 걸 여러 가지 터치 포인트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말하고 어떤 내 결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큰 브랜드일수록 접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여럿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에서 느껴졌던 브랜드, 대표가 인터뷰하면서 대표에게 느끼는 인상, 혹은 택배 박스가 왔을 때 택배 박스에서 느껴지는 인상들이 다 다른 이유는 사실 담당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담당하는 팀이 달라도, 사람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도록 브랜드 가이드를 하나로 만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친절함이야, 우리는 귀여움이야, 우리는 전문성이야 라고 하는 걸 두면 전문성에 맞는 색깔을 입고, 대표님도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고, 대표님이 때로는 에너제틱한 브랜드야, 오롤리데이, 예를 들어 션 대표님 같은 거 보면 공간가도 해피해, 대표도 해피해, 제품 받아도 해피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많이 케이스 스터디로 나오는 이유도 그 맥락이 잘 정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브랜드를 한다 혹은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터치포인트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보이게 해야지라고 우리는 기획을 해서 내놓지만 소비자들이 10개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보고도 대충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어쨌든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터치포인트를 합쳐져서 브랜드에 되게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같이 또 브랜드가 많은 시절에 하나만 보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잘 몰라. 그쵸? 맞아요. 근데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노출값들이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기준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힘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잘된 브랜드들을 보면 기준을 잡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귀여운 척해? 라고 예를 들어 귀여움이라고 브랜드 페르소나 잡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한 고민에 있어서 나온 거라면, 그냥 귀엽게 가보자가 아니라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기준이 귀엽다가 된 거라면 그 기준들을 계속 끌고 나가서 전 국민이 우리의 귀여움을 알 때까지 버티는 힘이 결국은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브랜드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군요. 네, 그 느낌의 총합. 네, 내가 경험하는 것의 총합이니까. 네, 저희 브랜드 얘기를 조금 더 해 나가보자면 작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 작은 브랜드가 어떤 더 큰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여정을 같이 해주고 계신데,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신 결과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꼭 마주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네. 돈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작은 브랜드니까. 그쵸? 답 없는 문제죠. 근데 그래서 돈이요 하고서 제가 여기서 논의를 끝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요,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렵고, 근데 사실 더 쪼개서 들어가면 그건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랄까, 기준이란 얘기 한 250번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고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그게 뭐 아이템이건 스타트업의 뭐 사업 모델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어떤 작업의 결과물들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고민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나 혼자 할 땐 맞는데,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예를 들어 얘기해서 비교도 해보고 어떤 데 나가서 평가도 받아보고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려운 거, 그쵸? 어려운 거는 불안함과 싸우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이유가 99고 때로는 돼야 되는 이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 눈에는 야, 너 대기업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더 높은 자리로 가 라고 어떤 사람의 맥락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찝어보면 예를 들어 그래 가면 저기는 뭐 퇴직금도 있고 뭐 4대보험도 해주고 예를 들어 이런 루트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시작할 때도 저희 그래 도슨트 같은 것도 야,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요. 그걸 하는 저의 기준들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거에 의해서 이상하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4년 이제 제 회사 이름을 달고 한 4년 됐는데요.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해요. 뭐 불안하고 한데 일단 스스로 많이 정리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1번은 남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스스로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 다 다르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내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남한테 얘기하는 용어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검증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혹은 검증하거나 일을 더 키우기 위한 용도로. 네, 그리고 많이 얘기하고요. 또 질문에서 약간 다음 얘기까지 된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때로는 받는 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가장 어려운 건 돈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세워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또 방법은 찾으면 된다 하셨을 때 저도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건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좀 많이 큰 스타트업인데 그걸 2018년에 17년 18년에 이제 갖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카카오 안에서 마케팅을 하셨었고 그 브랜드를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이랑 물량 차이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페이스북 광고 5천만 원어치 돌려 이렇게 결정을 하셨던 곳에 계셨던 분인데 그 분이 나가서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초기 브랜드니까. 50만 원도 막. 네, 그래서 하루에 2만 원씩 넣었다 빼는 실험을 직원들이랑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었던 왜 그 또 대기업은 대행사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걸 직원들이랑 같이 2만 원 넣었다가 이거 안 돼 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 정말 가장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넣었다 뺐더니 소비자들을 너무 이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이때 요만큼만 넣어야지. 나한테는 2, 3만 원밖에 없으니까.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공감하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돈이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약간 밀쳐낼 수 있었던 건 그 고민을 안 하는 대표는 아무도 없어요. 마켓컬리 김세로 대표님도 그 고민을 해요. 1,000억을 투자받고 시리즈 CPT를 가도 고민은 똑같고 고민이 이게 뭐 누구 고민이 더 쉽고 어렵고가 어쩌면 너무 더 어렵죠. 내가 가벼운 거 아닌가? 라고 그 고민은 그냥 인생의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금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 때로는 그냥 돈을 버는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벌고는 일을 하는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고 너무 이거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는 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은 브랜드들 얘기하고 있는데 부산에도 이제 막 출발하고 싶은 또는 막 출발한 작은 브랜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있는 곳은 수영구청이니까 수영구청이나 부산시에서 그 브랜드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부산에서 좀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과정이나 루트를 만들어 서포트하면 좋을지 또 여러 군데를 컨설팅하신 입장에서 경험을 넣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농담이고요. 근데 참 요즘에 관이라고 하나요? 공공 영역에서도 참 잘하고 관심 가지신다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서 뭔가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쨌든 만들 수 있고 공공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어쨌든 끝을 내야 되잖아요. 공공이라고 결과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로라도 하게 되는 것도 때로는 저는 제가 애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 뭐가 있으면 일단 뭐 그게 예비 창업자 패키지건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객관화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돌아오면 그쵸, 지원해 주시는 것들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수영구청과 부산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타트업이나 이쪽 분야를 많이 스타트업 뭐 창업 지원, 엑셀러레이터, 뭐 평가 이런 데 가면서 보는 건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엔 AI이고 데이터고 메타버스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뭐 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기관이 다 그거에만 그런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는 건 왜냐면 전 국민이 다 AI 데이터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 조금
그 기관만의 색깔 혹은 그 기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들을 함께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작은 창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1인 기업가들, 모범가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사실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서울에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막상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지원하고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고 당연히 투자나 뭐 VC들 관점은 어쨌든 지금 인풋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조금 그런 거에 유연성 그리고 지원을 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지원하는 방식이나 혹은 같이 협업하는 방식에 조금 유연성 이게 왜냐면 작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근데 변경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공되어진 가이드라인이 네모났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이나 작은 모험가들한테 필요한 건 동그라미인데 네모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를 봐요. 그러면 물론 무조건 뭐 동그라미, 세모, 별표 다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의 약간의 유연성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혼자 일하면서 혹은 작은 모험을 할 때 어려운 게 뭐야? 뭐 1번 도은이에서 돈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그걸 네트워킹이란 말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고 뭔가 도모하고 혹은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따라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크고 작게 혹은 우리 주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시는 분들 주도로 그런 걸 조금 만들 수 있게 열어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약간 저는 이런 정책이나 지원도 브랜드라고 보면 저희가 만약에 공급자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고객의 시선에서 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객의 시선, 작은 회사를 하는 창업가들의 시선에서 이걸 보면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분야에 대한 유연함일 수도 있고요. 절차에 대한 유연함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적인 유연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좀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또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랑 또 비슷한 건데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노하우 그리고 다츠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또 이끌어가면서 또 경험하셨던 것들을 저희한테 나눠주셨는데 지금 대표님은 어떤 모험을 하는 중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 모험가처럼 입고 왔는데 모험 중이죠. 사실 아까 어떤 분이 불안하다 얘기해서 저 뒤에서 울 뻔했는데요. 저도 여전히 있고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저는 어떤 모험 중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츠의 컨설팅, 브랜드 실행, 강의, 뭐 스타트업 자문하고 뭐 무주영산을 포함한 다양한 부캐들을 계속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잘 이 모험을 해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아까 말한 저는 그 탄탄한 중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나이는 들어가고 에너지도 떨어지지만 저는 정말 오래 일하고 싶고 오래 일할 거고 그렇게 모험을 계속 하고 싶고요. 사실 저 대외적으로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요즘에 저는 심리 상담 공부를 해요. 상담 코칭을. 근데 이걸 왜 시작했냐면 제가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고 대표님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잘 갖춰진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중간 이하의 회사들은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모 대표님 진짜 저랑 컨설팅하고 마지막에 우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략이고 나발이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불안하지만 전략도 알아. 뭐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되게 복잡한 사람이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갈 수 있을까가 나의 지식적인 노하우도 있는데 그것도 계속 할 건데 조금 더 이분들에게 혹은 대표님들은 직원한테 고민이 많고요. 직원들은 대표한테 고민이 많은데 이게 대기업은 인사팀, 교육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주지만 그 영역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하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브랜드 컨설팅이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브랜드라는 것도 기준을 세워서 일을 계속 하는 건데 그 계속하게 하는 힘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상담과 코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또 변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거, 일을 대하는 거. 그래서 새로 시작한 모험이어서 또 그 모험을 지치지 않고 나가면서 또 그 분야에 가니까 또 그 분야에 하시는 되게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브랜드 마케터여서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좋을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해볼까? 그림 도슨트와 연결돼서 이거를 또 약간 뭔가 작가의 인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회사 이름이 여러분 다츠 프로젝트인데 뭐 눈길을 주시면서 뭐 유추하고자 굳이 하시면 아마 다 아실 텐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그 커넥팅 잡스잖아요. 네, 조그만 회사가 스티브 잡스까지 간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어떤 어루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한 길을 파면 그거의 전문가가 되라고만 하지 다양한 거 막 하는 거 본인이 대학교 때 들었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뭐 컴퓨터에 뭐가 됐다라는 얘기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뭐 이제 코칭까지 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라는 아까 진아님이 말씀해 주신 그릇 안에는 이게 다 하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까지 이 모험가 옷을 입고 모험을 잘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였네요. 감사드리고요. 강연 들으시면서 대담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저희 제일 먼저 들으셔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요새 자기 PR 시대라서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저를 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명함이 없는데 명함인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하고 싶고 저는 윤수인이라고 하고 작년에부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돈이 안 돼서 사실 더 전문성을 가지려고 이번 연도에 다른 걸 하다가 기획이 좋아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정말 저의 적성에 맞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싶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박소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근데 마찬가지로 질문이 많아서 근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오시죠? 네. 네. 그래서 길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진짜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해주신 얘기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번외의 얘기이긴 한데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표현하는 걸 좀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 솔직히 다츠 프로젝트 박소은 대표님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츠 프로젝트가 뭔지도 몰라요. 이번 기회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알게 돼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었던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심어놓은 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다 수영 대표님한테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놀랍고 제가 가진 가치관들과 이어져가지고 제가 만약 브랜드를 만들면 정말 맡기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믿고 그냥 오늘 그 대표님의 약간 프레젠테이션을 본 느낌? 그래서 저는 이미 대표님한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믿고 내 브랜드를 맡겨오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몰랐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책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삶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런 멋진 어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연대를 말씀하셔서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사실 사회활동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비건이고 그리고 저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대라는 표현을 쓰시는 기업가분들이나 연대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런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 이런 사람이 연대를까지 생각한다고? 아니 너무 멋지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약간 이게 질문이라고 해도 계속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질문을 이제 네 질문을 할게요.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네, 따로 얘기하실 때. 네, 아무튼 그냥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그냥 할게요. 아무튼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저도 사실 적성을 찾긴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유지를 20년 동안 유지를 해올 수 있는지 저도 엔잡러가 되고 싶은데 사실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표님은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올 수가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20년 됐어요? 이거 어떻게 20년 시간이 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멋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책을 내려면 이제 이런 말들을 되게 멋있게 포장해야 되는데 제가 날 것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유지하는 결은 근데 유지 안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한 해를 하고 맡은 거 하나를 하고 지금 해야 하는 게 이게 의미가 뭐지? 이건 돈 버는 일이야. 이건 나랑 한번 실험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이야. 이건 내가 안도다다고 좋아하니까 하는 일이야. 이거는 이번에 내 후배랑 같이 하는데 얘랑 이거 같이 해서 그냥 얘 좀 키우는 게 일이야. 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일이야. 이건 좀 돈이 돼. 혹은 이거는 내 레퍼런스에 요게 조금 비어있는데 이거 하기에 도움돼. 예를 들어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저한테 그런 기준이 생겨요. 어떤 일을 처음 맞닥뜨리면. 그러면 그 일을 그냥 해내요. 그 일을 할 때 뭐 어떨 때는 99가 재앙이고 1만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가 진짜 누가 오정세인가의 소감이 그랬나요? 어디에서? 제가 진짜 1밖에 안 했는데 100만큼의 칭찬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거치면서 때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때로는 생각을 좀 줄이고 그냥 일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 대신에 그냥 그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요. 저도 사실 퇴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제 퇴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로 마흔 넘으면 다시는 계속 회사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직장인인가 직업인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였고요. 에버랜드 다닐 때는 정말 세계 최고의 축제를 만들러 들어왔는데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야. 그리고 저는 그때는 지금보다 에너지가 한 100배는 됐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날 것으로 표현하면 더 멋진 일, 나의 에너지를 더 발산해서 막
지금 젊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싶었던 게 그때의 기준이었고 그럼 그 기준에서 새로운 걸 찾아. 그럼 찾아서 어쨌든 그거를 남들만큼 혹은 남들만큼 어쨌든 할 때까지 또 해. 하다 보면 어렵죠. 제일스 처음 왔을 때 어려웠고요. 두 번째 사 갔을 때도 어려웠고요. 아 어려워서 망했다. 퇴사는 다시 말아야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또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어렵다. 울고불고 하면서 또 하면 1년, 2년 시간을 보내요. 그럼 또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떤 애들이 그럼 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인즉슨 제가 안정돼 보인다는 거겠죠. 그럼 또 내가 이 2년만큼의 시간을 또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또 가.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모험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모르죠. 이 모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사님 다른 분들이랑 또 어떤 일이 이어지고 아까 상담도 배운다 그랬잖아요. 또 그걸로 이어지고 그냥 그런 거여서 20년 어떻게 했어요 하면 너무 멀리 보지 않는 거 너무 일에 대한 어떨 때는 과하게 의미 부여하지만 어떨 때는 때로는 또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는 거 그거를 잘 믹스해서 이 대꼬복고한 삶을 그냥 잘 이렇게 끌어안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미녀는 그리고 또 너무 나에게 맞는 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만 있잖아요. 저는 안 봐요 때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안 보기도 하고 어떨 땐 근데 그런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잘 조정해 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잘 조정을 하고 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지금까지 이제 매일 작게 매출을 만들어내면 겨우살이 하고 있는데 저도 브랜드 마케터라서 브랜드 마케터이고요. 저희가 궁금한 점은 대표님께서 혹시 그 브랜딩 작업을 할 때 저도 매일매일 그거 실행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궁금했던 게 다른 분들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브랜딩을 시작할 때 하는 일 또는 루틴이 있을지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일단 시장 조사를 하자, 뉴스를 먼저 보자 또는 그냥 오늘 인스타그램 대충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매일매일 다르게 보기는 하는데 물론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건 브랜딩 자체가 너무 유연한 일이다 보니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저 대표님만의 루틴이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루틴 같은 거 없는데 그쵸. 그 루틴, 그러니까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특성 따라 다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브랜드는 굉장히 브랜드적으로 잘 정리된 브랜드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라 설명해야 되지? 브랜드적인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브랜드가 있고요. 그게 너무 달라서 사실 그런 브랜드를 처음 맞닥뜨릴 때 시장 조사를 한다, 홈페이지를 한다 이런 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그냥 조금 바꾸면 어떤 브랜드들을 볼 때 그냥 특히나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 브랜드랑 나랑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지 얘가 좋은 걸.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컨설팅을 저한테 맡기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제가 좋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표님 브랜드가 좋지만 그러니까 그걸 좋게 만드는 게 제 일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 와 진짜 브랜드 짱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대표님들이 실망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실망의 포인트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표님 기술도 너무 좋고 오래 했는데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야. 그럴 때 루틴 예를 들어 다른데 뭐 하는지도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의외로 스타트업 대표는 다른데 뭐 하는지 잘 안 보세요. 볼 시간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에게 더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본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객관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객관화 힘들죠. 그렇지만 왜냐면 사정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또 객관화하라 그러면 대표님 다 그러시거든요. 아 아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 그러시거든요. 알죠? 그럼 이제 그렇게 대화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우리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를 다시 고민하고 아니 비질에서라도 디자인을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가 결론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컨설팅 할 때도 브랜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객관화하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보고 우리 것들을 조금 찬찬히 다시 보는 거. 그리고 브랜드가 다만 인스타그램 한 줄 예쁜 거가 정말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냐. 브랜드라는 건 사실 사용자 경험으로까지 넘어가면 제품을 다 바꿔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에 손이 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야 브랜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화해서 보는 거가 제가 하려고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질문 같이 받아볼게요. 네, 아까 손 드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영도에서 네. 문화도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라서 그런 업체분과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이고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소통을 했었을 때 이제 가령 디자인 업체와 소통을 했었을 때 그런 업체들과 할 때 그 시작 물꼬를 좀 잘 트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그런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급하게 중요한 어떤 정보만을 전달을 드리고 이거를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항상 저의 좀 아쉬움이었고 또 일을 잘 진행했어요. 잘 진행했는데 이제 끝에는 사실 잘 정리돼가지고 따로 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마무리도 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아쉬웠더라고요. 시작을 또 잘 트면 그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고 또 마무리가 잘 되면 또 다음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영도에. 그쵸.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우리 같은 일에, 제일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크리에이티브, 예쁜 디자인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메인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사실 혼자 하는 일은 결국은 없어서, 더 큰 판을 만들어 갈수록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게 하나로 끌어서 다 다른 얘기 하니까, 그죠? 그래서 초반에 저도 늘 고민 많이 하고요. 혼자 컨설팅 할 때 상관없는데 저도 예를 들어 하면 뭐 시공사, 예를 들어 디자인하는 사람, 웹 개발자, 뭐 기획자, 그리고 돈을 받은 클라이언트, 또 클라이언트의 그 팀도 있지만 옆 팀 대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일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50명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결국은 정보만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뭐고. 근데 그냥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뒤돌아보면 일이 잘 됐을 때 그냥 모두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거 하나, 나 지금 인스타그램 디자인 하나 해야 해, 포스터 하나 디자인해야 해가 아니라 이거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결국 성취되어야 하는 무엇에 대한 그림이 서로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들에 대한 걸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야 그러면 너 디자인하고 너 웹 개발하고 그럼 너는 여기 기획서에서 넘겨주면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굴러가고 뭐 주민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는 외려 아레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전체에 좀 그게 다만 약간 어떨 때는 나이브해 보일 수도 있어도 그게 명확하게 있는 것과 그냥 서로의 해야 할 일만 있는 경우는 프로젝트의 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공공의 일이나 이런 식의 프로젝트는 그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비저닝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한 방향으로 간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모두가 설명했을 때 이걸 왜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것 같고 끝났을 때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각자 얼마나 이루어졌지라고 해고해보고 다음에 이걸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못한 것들을 더 개선해보는 판으로 다음 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니까요. 해야 하니까요. 예산이 남아서요. 뭐 그냥 이런 이슈 이런 건 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떤 건 이미지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고 위에 네트워킹을 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제 페이퍼 아트를 시작하게 된 베키모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대표님이 아까 전통적 세 곳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IT 천재 같으신 분이 전통주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브랜딩할 때는 어떤 게 문제점이어서 이거를 풀어나갔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종이가 좋아서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걸 답을 줘야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조금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이 약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죠? IT 천재 대표님은 사실 그분은 뭐 개인의 얘기인데 그냥 반도체 천재셔가지고 이 브랜딩이나 이런 것 지점은 잘 모르셔서 사실 그 분야의 도움에 제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뭐 여기도 썰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도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주를 만들 것 같은 사람이랑 가장 상관없어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전통주를 만드는 그 지점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그걸 더 띄우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들이 있어서 뭐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또 그 종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 혹은 고객들 이걸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을 잘 못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그냥 좋아서 내가 좋은 거 예를 들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돼서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혹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냥 예술가로서의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쨌든 팔리는 혹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시고 싶으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래 나 좋아하고 나 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모르겠어요. 뭐 모델 그걸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어떤 예쁜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뭐 그냥 듣고 그냥 날 것으로 얘기하면 혹은 그런 걸 같이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의 클래스를 열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의 클래스를 타겟팅을 정해서 그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만드는 것들의 최종 오브제가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미적으로 예쁜 것들도 있고 혹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뭐 키트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소비자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펼쳐보시고 그것들의 교집합 혹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수 있는 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종이를 잘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면 그리고 뭐 어쨌든 요즘에 또 홍보 채널 잘 활용해야 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만든 뭐 그게 작품이라고 하건 제품이라고 하건 그것들을 잘 알 수 있게 잘 정돈해서 글로 올리고 찾아오게 하고 혹은 이런 걸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걸 얘기하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할 거냐는 또 질문으로 돌아오죠. 나는 뭐지? 나는 이건 제품 만드는 건가? 교육인가? 종이 배워보고 싶은 사람 찾아오세요인가? 책상에 데스크 테리어 뭐 열받는데 뭐 고양이 모양의 종이로 만든 예쁜 거 이건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종이로 내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뭐지? 라고 그려보시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1번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술은 사실 모두가 뭐 제가 이런 따위 설명 안 해도 그냥 술은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술을 그냥 브랜드를 입힐까지 왜 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하시는 것들을 좀 더 뾰족하게 하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그 질문에 잘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셔서 또 퀄리티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40분이죠.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오랜 시간 저희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저 역시도 두 번째 초대가 됐는데 1회 모험가들이 세 번째 모험담을 나누는 자리가 또 생겨서 제가 부친자로서 여기 다시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처음 만나셨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뒤에 계신 저 너무 좋아요 해주신 분께서 그쵸 막 책 썼으면 좋겠다 사실 막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들을까 사실 조금 왜냐면 저는 있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진짜 저도 계속 모험 중이거든요. 모험가 옷을 입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저도 정리된 게 있고 사실 되게 힘을 많이 받고 가요. 그리고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또 20년을 헛살지 않았구나. 저보다 뭐 선배님도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고 봤을 때 너무 좋은 어른이다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서 그냥 힘도 많이 받아가고 여러분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빠르게 실행하고 여러분 저는 44인가 43인가 이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거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망하지 않고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떨 때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질러보고 또 지르고 나서 수습해보고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내시기를 근데 그러다가 잘 안 될 때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조금 힘을 얻어서 또 1년의 동력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크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